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화학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여기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빅뱅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이제 팽창했다고 그러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아마 다른 분들 강의를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빅뱅으로부터 이제 또 여기 어, 여러 이제 아주 단순한 그런 원소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들이 또 뭉치고 어떤 막을 갖는 구조를 이루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그래서 세포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세포가 이제 이 단세포로부터 이제 여러 생명체들이 이제 생겨났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누면 말이죠. 우주 진화 첫 번째 단계를, 두 번째를 화학 진화, 세 번째를 생물 진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때로는 이 우주 진화와 화학 진화를 합해서 그냥 총칭해서 화학 진화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화학 진화라고 할 때는 이 단순한 분자로부터 이렇게 세포 이 전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이 단계를 우리가 화학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 진화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화학 분야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물리나 천문학 분야에서 취급을 이제 합니다. 물론 이것도 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본 강의에서는 오직 이렇게 화학 진화 여기에 국한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시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래서 우주 진화로부터 어쨌든 생물 진화까지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진화의 단계인데, 이것이 그냥 일직선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주 진화, 화학 진화, 생물 진화. 즉 우주 진화에서 생물 진화로 곧바로 건너뛸 수가 없고요. 우주 진화에서 여러 갈래로 이제 또 이제 진화 과정이 나눠진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화학 진화에서 또 여러 갈래로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생물 진화는 이렇게 보시면요, 단세포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렇지만 그와는 다르게 화학 진화, 이것은 우주 진화, 화학 진화, 생물 진화 이렇게 이 과정이 유일한 과정으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잘 보십시오. 만약에 화학 진화가 이제 부정이 된다고 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직접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뒤 단계에 오는 생물 진화는 말할 것도 없이 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화학 진화가 이 전체 이 진화라는 그런 개념 체계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물 진화의 과정이 정교하게 지금 체계가 잡혀 있다 할지라도 화학 진화가 부정이 되면은 생물 진화는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가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이제 어, 콘센트에 우리가 이제 이 전기를 플러그를 꽂아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제 이 콘센트에 꽂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컴퓨터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물 진화라고 치고 우리가 발전소를 우주 진화라고 한번 칩시다. 근데 이제 그것이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전선을 타고 전기가 공급이 돼서 이제 집까지 공급이 돼서 직접 꽂아야 되는 거죠. 그죠? 플러그를 꽂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과정을 우리가 화학 진화라고 할 때 이 플러그를 꽂았을 때는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만은 플러그를 우리가 뽑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컴퓨터는 전혀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즉 컴퓨터가 아무리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한다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면은 아무 전기가 있고 그것이 또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진화가 이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 저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화학 진화가 이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느냐. 물론 생물 진화 이 단계도 사실은 다 이게 사실은 하나의 가설이고 상상력일 뿐인데, 그래서 생물 진화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개연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생물 하시는 분이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어쨌든 이 화학 진화가 굉장히 또 중요성이 크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케미컬 에볼루션에 화학 진화가 없으면 바이올로지컬 에볼루션도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주 진화에 대해서는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빅뱅이 있었다. 그래서 빅뱅, 이게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왠지 모르지만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 이게 엄청나게 이제 팽창했다. 그 인플레이션이라 하고, 이게 쭉 시간이 가면서 온도는 처음에는 무지무지 높았지만 점점 낮아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날 물론 지구는 우리가 살기에 딱 좋지만은 전체 우주를 보면은 이게 이제 약 3K 정도, 그죠? 이거는 뭐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값이죠. 이렇게 낮은 온도다, 이제 그래.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유용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기여한 사람이 스티븐 와인버그라고, 이분이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물리학자인데 뭐 노벨상도 받았어요. 이렇게 The First 3 Minutes라는 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화학 진화지만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요. 잠깐만요. 근데 이제 화학 진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이 고등학교 이제 과학 교과서가 계속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개정됐을 때 그때의 교과서를 융합형 과학 교과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2015년인가요? 그때 또 한번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이제 그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통합형 과학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합형이나 통합형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내용, 즉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관한 내용이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융합형 과학 교과서를 이렇게 8종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 진화에 관한 내용이 얼마큼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교과서에 예외가 없이 물론 내용이 약간씩 다르지만은 뭐이저 교육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원별로 그런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다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학사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또 금성 출판사에서 나온 내용도 봤고요. 여기에는 금성 출판사에는 이게 117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빅뱅이 있었다. 그 다음에 화학 진화가 있었고 생물 진화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기술이 되어 있고요. 교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원시 지구에서 쭉 이제 무기물이 생겼다가, 물론 이 전에는 빅뱅 요 과정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 무기물이 간단한 유기물, 복잡한 유기물 또는 세포막, 그래서 원시 세포, 그리고 세포,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시 지구로부터 여기 유기물이 생성되고 또 세포막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화학적 진화 또는 화학 진화다. 그 윗단계는 생물적 진화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7개 출판사에서 8종류의 그런 교과서를 이제 출판을 하는데요. 제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학 진화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파스테르 실험, 원시 지구, 오파린 할데인 가설, 밀러 유레이 실험, 축각 반응, 사이안화 수소, 천체 비례설, 열소 분출 구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화학 진화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교과서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7종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사이안화 수소라는 그 내용은 한 반 정도는 아예 싫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파스텔 실험을 놀랍게도 여기 상상 아카데미 천재교육 이런 데서는 싫지 않았습니다. 그죠? 또 이제 천체 비례설 이런 데는 여기 이 교과서는 싫지 않고요. 오파린 할데인 가설도 두 군데 이 출판사에서는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시 지구에 대한 내용, 그죠?
물론 상상입니다. 원시 지구가 이랬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은 전부 다 실었습니다. 즉 그렇지만 천재교육 이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 중에 한 군데서는 이것을 살짝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모 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밀러 유리 또는 밀러 유레이 실험에 관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다 여기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합 반응, 그죠? 축합 반응, 그 아미노산이 이제 축합 반응을 통해서 단백질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모든 교과서가 다 실었는데 여기 교학사에서 나오는 교과서만 약간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출판사에서 화학진화에 관한 내용을 이제 이제 실었는데 물론 더 텍스트는 다 실었습니다. 원시 지구와 밀러 요리 실험 또 축합 반응에 관한 내용은 전부 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 교과서 개정 추진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파생된 단체죠. 그러니까 자매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교과서 개정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이 융합과학 교과서,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완전히 진화론만 이게 주장하고 있고 또 주장하는 내용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틀린 내용이 많고 문제가 많다 해서 계속적으로 개정 청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1차 개정 청원 내용이 뭐였냐면은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시조새에 관한 내용이 있고 교과서에 수록이 됐고 그 당시에 이것을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라고 아주 너무나 명백하게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를 개정해 주십시오. 개정이 어렵다면은 이 내용을 삭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전국적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외국에까지 알려져서 아주 이거를 개정한 청원을 낸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비과학적이다 아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죠. 근데 어쨌든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시조새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융합형 과학 교과서에서는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청원을 했는데 말의 진화 계열은 상상의 산물이다. 그죠? 이런 내용은 우리가 개정 청원을 했을 때 1차 개정 청원만큼의 주목은 못 받았습니다. 약간 주목을 받았어요. 약간의 주목. 그리고 3차 개정 청원 화학적 진화는 생명의 탄생과는 관련이 없다. 이건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9차 개정 청원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 계속 개정 청원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차 개정 청원부터는요 아예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조차 않습니다.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3차 개정 청원 이 화학적 진화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썼어요. 제가 써서 저를 이제 주 청원자로 해서 많은 분들이 수십 명이 이제 청원자로 해서 이걸 청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분명히 이거를 이제 몇 군데다가 정보기관에다가 이것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어요. 알아봤더니 그걸 전문가에게 보내서 그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무 언론에서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이 교과서 개정 추진회에서는 계속 이렇게 교과서 개정 청원, 과학 교과서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과 틀리기 때문에 개정 청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통합과학 교과서 이제 2000 몇 년이죠? 15년인가요? 그때 이제 융합과학 교과서가 개정이 돼서 이제 통합과학 교과서 이제 사용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요. 융합과학 교과서에서는 아주 단원이 있는데 1단원은 우주 진화, 3단원은 생물 진화. 아주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게 진화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정 청원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통합과학 교과서에는요 그런 내용이 이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이 단원이 있는데요. 일단은 물질과 규칙성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부드럽게 이제 바꿨죠. 그 3단원에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은 제 7장 두 번째 진화와 생물 다양성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그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 부재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이 바뀌어진 거는 거의 없어요. 다 이제 기존에 있던 진화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이제 숨겨놨습니다. 그걸 한번 잘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6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명체와 지각의 구성 성분 비교하기 의도부터 다분히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이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원소의 기원을 토의할 때는 빅뱅과 별의 진화 과정에서 어떤 원소들이 생기는지를 살펴본다. 그죠? 근데 이런 내용이 뭡니까? 빅뱅은 그죠? 가설이죠. 지금까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설인데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문제 이렇게 기술한 내용 뒤에는 자연주의 세계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 생명체와 지각의 성분이 구성 성분이 비슷하다는 그런 것을 은근히 주입하면서 그죠? 우리는 사람은 그죠? 생명체는 물질과 뭐 다를 게 없다.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0페이지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화하는 반응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꾸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생겨난 것은 46억 년 전이다.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그죠? 화학 반응 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있죠. 그중에 뭐 산화하는 반응 대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우리가 비판을 이제 한다고 하면은 밀러 실험의 내용이 그 오류의 벽을 이기지 못하고 2015년 개정에서 삭제됐어요. 그죠? 어, 밀러 실험은 예전에 다 있었습니다. 대학 교과서까지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이거는 사실 아니다 이제 주장 이제 하자 2015년 개정 이게 통합과학 교과서인데요. 여기는 삭제되고 그렇지만은 대체된 설명문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밀러가 주장한 게 뭡니까? 오래전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죠? 유기물이 합성이 됐다. 그것이 모여서 뭐 단백질 같은 거 아니면은 저 뭐 유전자 핵산 같은 거를 만들었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은근슬쩍 대체했어요. 사실 밀러 실험은 말이죠. 오늘날 진화론과 반진화론 진영에서도 모두 완전히 부정된 것입니다. 그죠? 예, 교진주 3차 청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화학 진화는 생명의 기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죠? 요 청원서 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자크 모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고 노벨 그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원시적인 물론 철저한 진화론자예요. 원시적인 세포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또 필립 존슨이라고 지금 은퇴했지만은 버클리 대학 법대 교수 그리고 이제 이 지적 설계를 이끈 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 진화 논쟁을 세계관의 싸움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주장이 선 캄브리아기 시대 초기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출현하였다. 그죠? 이런 단정적인 표현이 아주 이 교과서를 배우는 많은 학생들을 은연중에 그죠? 세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압니까? 그죠? 왜 그러면 자외선이 닿지 않는 바다 이런 표현을 씁니까? 왜냐하면 자외선이 쪼여지면요 모든 그 생명체는 다 죽어요. 파괴됩니다. 왜냐하면은 분자 자체가 자외선을 받으면은 이게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다 파괴화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다는 거 이걸 주장하려고 하면은 바다에서 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이 닿지 않는 이 바다 깊은 곳에서 그죠?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증거가 있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가정을 마치 사실처럼 세워놓고 이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깊은 그런 열수구 같은 데서 거기에 이제 어떤 생명체가 모여 있더라. 뭐 새우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는 거.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명이 여기서 탄생했냐? 이제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논리의 비약이죠. 그죠? 그래서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선 캄브리아 시대 초기에 단세포 생물 출현, 남세균 출현, 선 캄브리아 시대 후기에 이르러 다양한 다세포 생물이 등장.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 처음에는요. 제가 이제 배웠을 때는 35억 년 전이라고 했어요. 지구에서. 근데 이게 계속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당겨지냐면은 40억 년까지 당겨졌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40억 년이 아니다. 뭐 40억 년 전이 아니고 43억 년 전이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주장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고 아마 다른 분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34페이지에 진화, 다양성을 나타내는 또 이런 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생물의 진화는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진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은 돌연변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신다윈주의가 뭡니까? 다윈의 이론에 거기다 돌연변이를 더한 것이 바로 신다윈주의 이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돌연변이는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돌연변이를 통해서는 진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돌연변이 다 해롭습니다. 그죠? 그리고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돌연변이가 축적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돌연변이 자체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고 드물 뿐만 아니고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이 세포 내에서는 그것을 교정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실제로 진화의 원동력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라는 용어 대신에 뭘 씁니다. 여기 보니까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죠? 이거를 이제 은근슬쩍 이제 감추고 넘어가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화학 진화의 단계 주장하는 단계를 한번 봅니다. 원시 지구가 있어요. 원시 지구의 원시 대기에는 이렇게 여러 분자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분자예요. 다 무기 분자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제 그것은 우주 진화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원시 대기가 환원성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소,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렇게 이제 단순한 분자들이 있는데 산소는 없죠. 산소, 그죠? 왜 산소는 없느냐? 산소가 있으면 다 파괴됩니다. 반응성이 강해서. 그래서 이게 원시 대기가 여기서 방전, 뭐 에너지가 들어가서 아미노산이 합성되고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원시 바다에서 어떤 막구조로 가는 코아셀베이트.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화학 진화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세포 생물 중에서 중속 영양 생물이 됐고 또 이것이 독립 영양 생물로도 되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점점 복잡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전적으로 살펴 이제 볼 텐데요. 에너지원으로 번개가 있고 또는 번개뿐만 아니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이제 빛도 이렇게 쪼여줍니다. 또 뭡니까? 또 열도 가해줘요. 그러면서 간단한 아미노산, 간단한 당류가 생성됐다. 그 다음에 2단계가 이게 이제 요게 1단계고요. 요게 2단계입니다. 화학전에서 복잡한 유기물이 생성되는 것이죠. 단백질은 핵산 등. 장소는 다연히 언급한 따뜻한 작은 연못이다. 웜, 리틀 펀드 이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여기 코아 세르베이트가 되는 과정인데요. 그죠? 이때는 이제 자기 복제와 물질 대사가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 진화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요. 다시 부활한 이 자연 발생설 이게 왜 이게 자연 발생설은 이 강의 이제 전반부에 부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정적으로 파슈체리 실험을 통해서 생명 속생설 그죠? 또는 생물 속생설이 증명이 됐고 자연 발생설은 부정이 됐는데 왜 이런 말 썼냐? 그러면요. 이 무생명체에서 생명체로 가는 게 화학 진화 단계잖아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그런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생명체가 세포가 됐다. 그게 바로 자연 발생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 거예요. 오파레인 이건 러시아 당시에 이제 구소련에 있는 생화학자입니다. 홀덴은 영국의 그 생화학자고 오파린과 홀덴이 그런 가설을 냈어요. 물론 둘은 당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오파린이 먼저 1924년에 독립적으로 어떤 가설을 냈습니다. 러시아 말로 이게 저 책을 썼는데 이것이 한참 뒤에 또 1928년에 또 다른 책을 썼어요. 그것이 이제 영미권에 번역이 된 것은 그 뒤입니다. 1930년대요. 어쨌든 오파린이 일단 선수를 친 거죠. 그 다음에 홀데인이 또 이제 가설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거예요. 원시 지구 대기는 환원성이었다. 즉 산소가 없었다. 번개, 자외선과 같은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었다. 그로 인해 여러 유기화합물이 합성되었다. 유기물은 서로 반응하여 큰 복합체를 이루고 막을 생성하였다. 이게 이제 코아 세르베트입니다. 이렇게 코아 세르베트는 물질을 흡수하여 질량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 보시면은 코아 세르베트 그죠? 이거를 이제 오파렌이라는 이 학자가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디 인터넷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막 구조를 가진 게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고분자가 있으면은 그 서로 자가 조립을 해서 이렇게 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내부와 외부가 이제 분명히 어, 구별이 되는, 그죠? 왜냐하면 세포가 막 구조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오파린 이후에 많은 종류의 원시 세포, 소위 말해서 이런 종류의 원시 세포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시 세포, 프로토셀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코아세르베이트가 되고요.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해서 이건 시드니 팍스가 1959년에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원시 세포 중에 가장 유용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이제 스피어라고 해서 스피어 이게 구죠 구 근데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현미경 사진 찍은 건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아미노산 용액을 가열했습니다. 막 가열했어요. 가열했더니 프로테이노이드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했어요. 프로테이노이드는 단백질은 아닌데 단백질 유사체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노이드가 형성이 되고 이 용액을 식혔더니 이렇게 막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마이크로스피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특성이 뭐냐? 막 구조를 갖고 있고 촉매적 성질을 갖는다. 그게 뭡니까? 이 안에서는 어떤 화학 반응이 촉진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물질이 흡수되더라. 막을 통해서 모든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물질 흡수, 성장이 된다고요. 막 구조가 점점 자랄 수가 있습니다. 분열이 또 가능하다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세포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시 세포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진화되면은 발달하면은 실제 세포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막구조는 실제 세포막인 리피드, 그죠? 실제 세포막은요 리피드로 되어 있어요. 리피드가 뭐냐면 한쪽은 이제 친수성이고 또 한쪽은 소수성인 그런 분자가 이제 이중막을 이렇게 형성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막은 리피드가 아니죠. 단백질 막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단백질 유사체 막. 리피드가 아니죠. 또 기능도 전혀 다릅니다. 구조, 화학적인 구조 자체, 물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능도 다를 수밖에 없죠.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내부에서는 어, 이제 화학 반응 실제적인 우리가 원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외형만 세포와 비슷하지 내부 구조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이 안에 유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원시 세포로서 주장된 것이 리피드 베시클 그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실제 여기 세포막은 리피드죠. 리피드인데 어떤 리피드냐? 인성물을 포함한 인지질입니다. 그래서 인지질로 이중막을 형성시킬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험실에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인지질을 사다가 어떤 조건만 맞춰주면요 이런 구조가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뭡니까? 복잡한 구조의 인지질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지질이 되게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이제 화합물입니다. 그죠? 이것이 있으면은 물론 베시클이라고 해서 뭡니까? 베시클은 이중막이 되면서 내부가 이제
내부 공간이 있는 것을 배식하려고 하거든요. 세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인지질이 그러면 어떻게 합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가능했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